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거세게 일었던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 이 진압 작전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현장에서 지휘한 사실 MBC가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그 부대장을 여단장을 만나가지고 작전 계획을 같이 검토를 했다. 1970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지기 직전 부산과 마산에서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를 부마 항쟁이라 부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부대를 투입시켜서 독재에 항거한 부산과 마산 시민을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작전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사실을 MBC가 군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먼저 계엄사령부 지휘 계통과 아무 관계없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왜 그곳에 내려갔는지 황재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유신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이틀 뒤인 18일 새벽 0시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삼공수 특전여단과 해병 1사단 7연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됩니다. MBC가 입수한 해병 7연대 상황 일지입니다. 18일 새벽 3시 50분 해병대가 부산대학교에 진입하고 이어 오후 2시쯤 누군가 부산대에 도착합니다.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입니다. 계엄사령부 지휘계통과 아무 관계 없었던 보안사령관이 부산에는 왜 왔을까? MBC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부산 군수사령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부산대 방문 2시간 전, 전두환은 당시 계엄사령관, 삼공수 특전 여단장 등과 함께 진압작전 계획을 검토합니다. 이 자리에서 소요 사태 수습은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시위대에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등 부마 항쟁을 초동 강경 진압하자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지휘를 하라라고 어느 부대를 어디에 배치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밑에서 작전을 짠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한 경우일 수도 있고.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부마 항쟁 진압 현장에 있었고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삼공수 현장에 투입된 그 부대장을 만나서 여단장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작전 계획을 같이 검토를 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보안부대장 권정달 씨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했겠지. 마중도 하고 안 했겠어.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난 기억이 잘 없다 그거야.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씨는 자신은 당시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으므로 5.18 진압작전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에 거는 지휘권이 없잖아. 그러나 부마 항쟁 당시 지휘 계통 역시 계엄사령부는 지역 사단과 2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을 뿐 보안사령관과는 무관했습니다. 삼공수 여단장을 앉혀놓고 바로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는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벌써 이미 하나 권력의 핵에 앉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히 획기적인 자료를 발굴해냈다. 부마 항쟁 때만 해도 베일에 가려있던 전두환 소장은 11.6으로 유신 정권이 무너지자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부마 항쟁이 진압되고 6일 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전두환이 앞장선 신군부가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때 전두환은 부마 항쟁 진압 경험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신군부에 전파합니다. 민주화 시위가 거세질 것이 예상되니 그에 대비해서 무자비하게 타격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윤파란 기자입니다. 79년 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던 시절 보안사령부 정보처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른바 부마 학생 소요 사태의 교훈, 부마 진압을 실패로 규정해놨습니다. 단 이틀 만에 진압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단계의 무력 동원이 미흡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할 정도로 대모대를 타격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군대만 보면 겁이나 데모 의지를 상실하도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평상시 폭동 진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대개 시위를 진압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부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격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을 하는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이렇게까지 초동 강경 진압에 목을 맨 이유는 뭘까? 신군부의 정권 장악 과정을 기술한 오공 전사는 부마 항쟁이 72년 유신 이후 가장 격렬한 소요 사태로서 특히 전국으로 확산된 점에 주목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비밀 문서는 부산 마산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대구와 서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광주에선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마 항쟁에 동조하자는 서신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끝장이 이제 부마를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상이 막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감정을 느꼈던. 11.6 직전 박정희 정권은 부마 항쟁을 진압한 뒤에도 심상치 않은 시위 확산세를 감지하고 수도권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부대한테 이제 공포탄을 주고서 또 비상 대기시키고 뭐 휴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대기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시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린 조치였죠.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를 민주화 요구 움직임. 초강경 진압에도 전국으로 확산되던 반정부 시위. 이를 목도한 전두환 신군부는 부마 항쟁에서 무자비한 진압을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렇게 신군부에게 시민들은 적이었습니다. 그런 신군부에게 5개월 뒤 일어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마 항쟁의 교훈이라고 적시한 대로 시민들이 군대만 봐도 겁이 나게 할 정도로 신군부가 부마 항쟁 이후 시민을 상대로 어떤 훈련을 해왔고 그걸 광주에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마 진압에 첫 투입된 삼공수 특전여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79년 10월 18일 새벽,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대규모 공수작전을 통해 부산에 들어온 삼공수는 경찰서까지 부순 기세등등한 시위대를 단 이틀 만에 제압합니다. 주로 시위대의 머리를 가격해 20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진압봉이라고 그래. 그 진압봉에 얻어맞은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야. 7개월 뒤 광주에 다시 나타난 삼공수.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실탄을 쐈습니다. 부마 항쟁 때만 해도 공포탄만 썼던 삼공수가 5.18 땐 M16 실탄을 쓴 겁니다. 5.18의 첫 집단 발포 사건입니다. 바로 20일 날 저녁에 삼공수에 의해서 사상됐던 그 시민군 시체 두구, 이 두구가 광주 시민들을 아주 개강시켰던 그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부마에서 광주까지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뒤 7개 공수여단을 대상으로 충정훈련, 즉 시위 진압훈련을 대폭 강화합니다. 공중침투 훈련은 제쳐두고 오로지 시위 진압훈련에만 매달린 겁니다. 공수부대원들에게 도끼를 심어줬다고 할까? 시민들에게 증오심을 갖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공수부대원들이 80년도 초반부터 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충정훈련을 받았다. 80년 2월부터는 모든 교육훈련을 거의 포기한 채 오로지 충정훈련에만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이 군 과거사의 조사로 확인됐고, 계엄사령부 일지에도 5.18 전 공수여단들이 모두 폭동 진압훈련만 받았음이 기록돼 있습니다. 7공수나 11공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험들 자체, 그때의 시위 진압의 경험들 자체가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79년 부마 항쟁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을 적으로,
탄압 대상으로 규정한 전두환 신군부는 치밀한 준비 끝에 이듬해 5월 광주에서 끔찍한 사륙을 자행합니다.